안녕하세요. 배짱이 아줌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종일 집에서 먹기만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뚱뚱한 내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품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서양의 고전시대부터 19세기 전후의 예술작품 속 여성은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건 크니두스의 아프로디테란 작품입니다. 부끄러운 듯 음부를 손으로 가리고 가슴도 살짝 가리고 서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쳐다보는 것이 민망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양 미술이 남성적 응시 대상으로서 여성을 표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역시 눈을 감고 손으로 음부를 가린 그 관능적인 포즈에서 남성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주의 시대 만해의 올랭피아는 이와 같은 관습을 거부합니다. 그림 속 여인은 여신의 포즈를 하고 감상자를 대담하게 바라봅니다. 또한 매춘부의 상징인 목의 검은 리본, 귀부인의 상징인 금팔찌, 그리고 타락한 여자를 상징하는 검은 고양이를 한 화면에 구성해 감상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후로 점차 여성의 주체적인 시선으로 여성들을 바라보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여전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날씬한 몸과 큰 눈, 오똑한 코를 선망하며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2005년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마크 퀸의 임신한 앨리슨 래퍼라는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고전 조각상은 주로 단련된 육체, 지적 토론으로 연마된 정신이 조화된 인물을 표현했는데 임신한 앨리슨 래퍼는 우아한 시선과 포즈, 동공의 표현이 생략된 눈동자, 절제된 눈썹과 입술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고전 조각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고전 조각상의 모습과는 어딘지 좀 달라 보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에는 총 4개의 좌대가 있는데 3개의 좌대에는 영웅상이 올려져 있고 나머지 1개의 좌대에 바로 이 임신한 앨리슨 래퍼가 올려졌던 것이죠. 승리자이자 위대한 영웅이 올려주던 좌대에 여성이자 게다가 미혼모의 장애를 가진 인물이 영국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공장소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두고 장애를 가진 몸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라고 호평을 했는가 하면 어떤 비평가는 소름 끼친다 라며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미의 범주에서 벗어나 소외된 계급인 여성과 장애를 가진 신체를 전면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품의 모델이 된 앨리슨 래퍼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로 선천적으로 2팔 없이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길러졌습니다. 앨리슨 래퍼가 학생 시절이던 어느 날 밀로의 비너스를 보고 자신과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자신의 몸을 기형이라고 여기는 사회에 육체적인 정상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크 퀸이 그녀를 조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앨리슨 래퍼의 화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 퀸은 마블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모델의 몸을 직접 캐스팅해서 그리스 시대의 대리석 조각처럼 숭고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 시대 조각상들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변함없이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완벽한 균형을 가진 몸매로 미의 전형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몸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마크 퀸은 장애가 있는 몸을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과 같은 숭고미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속에서 뚱뚱한 인물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퍼먹는 게으른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동화 속에서 뚱뚱한 공주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뚱뚱한 인물을 아주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고원 도시에서 나고 자라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한 페르난도 보테로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화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뚱뚱함을 건강과 풍요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지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테로는 사람에서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풍만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볼륨을 강조한 스타일이 현대사회의 비판이나 비만의 위험성 혹은 자본주의의 탐욕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보테로의 인물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산책하고 춤추고 피크닉을 즐길 뿐입니다. 작가는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테로의 그림은 따뜻한 색채와 유머러스함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독재자를 그릴 때조차 사랑스럽게 색을 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그림은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다고 믿는 작가입니다. 작가의 이러한 생각이 관통하는 작품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차원을 넘어 인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니키드 생팔이란 작가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193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니키는 어려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임신한 시기에 그녀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뱃속의 아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이상 행동으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여러 차례 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신경쇠약증을 앓게 됩니다. 이후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는 어린 시절 그녀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녀가 그리는 이미지는 전통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행복한 어머니, 정숙한 아내 같은 가부장적 가치를 가진 여성의 이미지를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니키는 나나 시리즈를 발표하게 됩니다. 나나는 미국인들에게 할머니에 대한 애칭입니다. 또한 소설 에밀 졸라에 등장하는 주인공 매춘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 나나는 유혹적이고 천박스러운 성적 타락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프랑스어로 나나는 지체 높은 숙녀, 매춘부를 뜻하는 속어이기도 합니다. 나나는 이처럼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나의 피부는 검은색, 노란색, 흰색 등으로 다양하며 툭 튀어나온 엉덩이, 커다란 가슴, 두꺼운 허벅지를 가졌고 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눈, 코, 입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성적 시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화려한 색채로 생기발랄한 모습을 드러내는 나나는 자유분방하고 아름답습니다. 제니 샤빌의 작품에서도 전통적 누드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매끈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화면 가득 비대하고 과장되어
어찌 보면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들입니다. 작가는 왜 이런 여성들을 그렸을까요? 날씬한 몸매를 선망하며 자기 파괴, 자기 부정을 일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당당히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정체성을 찾는 것이며 사회가 규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